네, 안녕하세요. 주진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나스닥이 약 4% 정도 빠졌습니다. 한국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월요일에 개파락을 하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점을 깨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 바로 아래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로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이제 월봉으로 주식의 차트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마인드셋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월봉 위주로 차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들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 중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차트 분석 영상을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볼 건데요. 이 삼성전자 차트는 월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워낙 주식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났을 때는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시세가 나고 조정을 받고 시세가 나고 조정을 받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2년도 이후부터 쭉 보시면 우상향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식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긴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면 아래쪽 추세선에 다화가 있는 모습이고, 지난달에는 양봉 캔들이 발생했지만 현재 음봉 월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양봉이 뜨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서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통해 반등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보유한 개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부분에서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어두었던 97,400원 근방을 최근에 살짝 이탈을 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한 뒤에 지지를 받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만약 이 86,400원 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이전에 있던 매물대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전에 있던 이 매물대 바닥 부근인 65,800원, 65,800원을 이탈하는 것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는 주가가 만약에 86,400원을 이탈한다면 이 65,800원 부근에서 다시 내가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한다면, 주가가 이 이후로 우상향 해준다면 그것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들을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예전에 7월 달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어두었던 이 26,700원, 이 26,700원의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 부근으로부터 약 70% 정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이 매물도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상한가나 혹은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을 다시 받고 눌렸다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오 위즈입니다. 게임주죠. 한때 펄어비스나 로블록스, 위메이드 등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핫했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재료는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게임주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 추세선을 저처럼 이렇게 그어 두시고 이 추세선 바닥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선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 추세선 바닥에 위치를 할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6월달 이평선을 설정을 해 두시고 이 6월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입니다. 방위산업 섹터로 분류를 해서 제가 4월 달에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 부분의 바닥 부근에 캔들이 위치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현재 이전 저항 라인에 다화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6월 이평선을 설정을 해 두시고 이 6월 이평선, 그러니까 반년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6월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1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주가를 4개월 만에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항 라인인 52,0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봉에서의 거래 대금이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거래 대금보다 꽤나 터진 것으로 보아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52,000원 부근의 가격을 잘 유지를 해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원자력 섹터로 분류를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19,500원 부근을 중요한 라인으로 그어두었습니다. 이 라인 근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그러한 그림이라면 이 매물이 다 소화됐을 때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비덴트입니다. 21년 11월 월봉을 보시면 그동안 없었던 가장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2015년도 이후로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졌던 달입니다. 따라서 이때 거래 대금이 이전의 매물대들을 흡수하려는 세력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재에 형성된 이 박스권 부분의 바닥 부근에 이 8,500원 부근의 바닥 부근을 지켜내 준다면 주가가 다시 재상승을 통해서 3만원 이상까지도 돌파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박스 P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미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최악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이때의 거래 대금이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간 자리라고 한다면 이 이전에 거래 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2020년 11월 봉 이전부터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어서 약 3, 4배 정도 주가를 띄어서 판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지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신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개 종목을 거래대금 상위에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의외에도 만약에 차트 분석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